제보자 민경 씨는 대학생 때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먼저 제보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진짜 어렵게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그 무당이 들어가자마자 너 나가라. 이런 데는 너는 오면 안 된다. 우와, 너 대박. 팔았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위험할 팔았다고? 뻔했는데 조상이 진짜 도운 거라고. 야. 근데 나가라 할 정도라고? 자신도 모르게 했던 이 행동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하십니다. 뭔데 무당이? 과연 그 일이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제가 민경 씨를 대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느낌이 좋아. 고등학교 1학년, 무더운 여름날. 페이지를 다 피고 오늘은 저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갓 전학을 온 저는 친구들과 친해지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죠.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눠져요. 근데 저 자리는 누구지? 며칠이 지나도 맨 뒷줄에 한 책상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로는 아파서 학교에 자주 못 나오는 애라고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와, 한 달 만에. 그렇게 작고 가녀린 아이는 정말 처음 봤어요. 이름은 이은서.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새하얗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았죠. 약간 병약하구나, 병약해. 그런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없던 은서가 갑자기 할 게 없어. 저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반장에게 다가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반장이 등교하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후기를 풀더라고요. 야, 은선의 집 진짜 대박이야. 엄청 좋아. 얼마나 진짜? 나 맛있는 거 먹느냐고 배도 찢어질 뻔했잖아. 게다가 나 잘 가라고 어머니께서 3만 원도 챙겨주셨다. 글쎄 집에 돌아갈 때는 용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진짜 잘 사네. 친구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그때부터 은서는 매일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순식간에 우리 반 인기쟁이가 됐습니다. 다음에 초대해줄게. 근데 좀 특이한 건 매번 친구를 꼭 한 명씩만 데려가고 같은 친구를 2번 이상 초대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통계는 그렇지, 우르르 가야 네. 되는 건데. 나는 왜 초대를 안 해주지? 전학생이라 그런가? 내심 섭섭해하던 어느 날 민경아. 응? 오늘 뭐해? 나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대박! 드디어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꿈같이 좋은지. 자고 가라고. 심지어 자고 가라고. 들어와. 어서 와. 네가 민경이구나.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친구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빤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썹도 짙고 눈동자도 아주 새까맣고 크네. 손가락도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쁠까?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저한테 팔짱을 끼시는데 뭘 이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 아하. 떡볶이, 김치볶음밥, 피자, 탕수육까지 너무 부패네. 네,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완전 신나서 허겁지겁 먹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러면서 저만 쫄아쫄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왜 이거.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어머, 그런다 체하겠다. 이것 좀 마셔.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눈빛을 견디며 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저는 그만 토할 뻔했어요. 물이 아닌가? 이게 대체 뭔지
물 위에 나뭇가지가 둥둥 떠다니고 너무 쓴 거예요. 그러자 왜 안 마셔? 뭐야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노려보시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혼날까 봐 억지로 다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은서가 벌써 졸려? 9시잖아. 우리 그냥 자러 가자. 나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우리 자러 가자.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자, 얼른 누워. 여기 좁은데 같이 자자고? 나 그냥 여기 바닥에 누워서 잘게. 제가 그냥 바닥에서 잔다고 하자 안 돼. 꼭 옆에서 자야 돼. 굳이 좁은 데서 같이 자자는 거예요. 오, 수상한데? 뭐 그래. 할 수 없이 최대한 몸을 웅크려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개가 높아서 불편하길래 슬쩍 치우려는데 엄마가 꼭 이거 배고자라고 했단 말이야. 은서가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째려보는 거예요. 알겠어.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는 느낌에 눈이 떠졌어요. 아 깜짝이야.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은서 엄마가 저를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두 팔을 X자로 포개 놓았어요. 고마워. 뭐야? 씨. 뭐 하는 집이야? 저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쩌렁쩌렁한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민경아, 잘 잤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은서. 늘 백지장 같던 얼굴에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기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무슨 영화다 영화. 얼떨떨해하는 저에게 은서 엄마는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오고.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 든 건 무려 30만 원. 애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나? 뭐야? 애들한테 뭐 이렇게 많이 줘? 이상하다? 다른 친구들은 다 3만 원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뭐 마다할 이유도 없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서둘러 인사를 하고 친구 집을 나섰어요. 찜찜해.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주말 학원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드디어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그때 신호를 무시한 차 한 대가 절 향해 달려왔어요. 어머.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눈을 뜨자 기적적으로 제 앞에 겨우 한 뼘 정도를 남겨놓고 차가 멈춘 거예요.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돌리던 저는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자동차 위에 한 여자가 엎드려 있는데 어머.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훅 치켜들며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 하지만 두 다리는 꿈쩍도 하질 않고 어느새 내 몸을 덮쳐오는 여자. 하세요. 괜찮아?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다친 데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운전자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나 보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봤는데 날 죽이려고 했어. 엄마는 얼마나 놀랐으면 너처럼 기센 애가 헛것을 다 받겠냐며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 때까지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점점 숨이 차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엄마.
나 숨 막혀. 간신히 고개를 들었는데 저를 차로 치려 했던 그 여자였어요. 아유,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로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그토록 원하던 걸 이제야 이뤘다는 듯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질식할 것 같다고 생각한 순간 무지막지하게 온몸을 조르던 힘이 풀렸고 여자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또 다음 날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야, 갑자기 귀신이 붙었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위에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몇 달 후부터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다 잊고 지냈는데 대학생이 된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용하다는 무당집. 나가! 당장 썩 꺼지지 못해! 무당이 보자마자 등을 밀며 나가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고 제가 따져 묻자 너 감히 돈을 받고 길을 팔아! 제가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죽었어. 어디 겁도 없이. 갑자기 귀신에 시달린 적 있지 않냐. 그게 다 길을 뺏겨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아, 30만 원, 그래. 그 순간 은선회에서 보냈던 하룻밤이 떠올랐어요. 친구 엄마가 건넸던 3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요. 그리고 얼마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은서에 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름시름 자꾸만 몸이 아팠던 은서.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든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은서 엄마는 마지막으로 무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주변에 기센 애가 하나 있어. 네 애 살리려면 그의 길을 빼서. 그때부터 우리 반 친구들은 한 명씩 집으로 데려갔고 면접 본 거야. 무당이 말했던 기센 애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오, 소름 끼쳤다, 씨. 억지로 같이 눕게 했던 좁은 침대와 베개. 베개, 그래, 높았잖아. 그 안에는 길을 빼앗는 부적이 숨겨져 있었고요. 함께 잠이 든 그날 이후 저의 길을 얻고 몰라보게 건강해진 은서. 저 웃고 있었잖아. 그와 반대로 길을 뺏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저. 은서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을까요? 아니면 그 귀신처럼 소름 끼치게 웃으며 기뻐했을까요? 때는 1999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넌 연애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애 못해 이거. 헐레벌떡 교실에 들어섰는데 반 애들 대여섯 명이 한 친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오미진. 보자. 야, 넌 연애를 평생 못해. 이거 엄청 연애. 남자가 없어. 어떻게 막 그래. 다음. 나 가자, 밖에. 무엇보다 손금을 보는 재주가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정말 유명했죠. 그날도 익숙한 광경을 지나쳐서 제 자리로 가고 있는데 미진이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미진이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더니 사납게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뭐야. 미진이의 돌발 행동에 다른 애들도 다 어리둥절해했죠. 괜찮아. 미진아, 너.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이후로도 미진이는 저를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우리 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자리를 바꿨는데 하필 제가 미진이와 짝이 된 거예요. 자리에 앉아. 근데 미진이가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쌤,
저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 저 칠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면 안경 써. 아, 쌤! 얘 봐라. 지난달에도 뒤에 앉았으면서 뭔 헛소리지? 더 기막힌 거는 그 다음 미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책상을 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어머, 왜 그래 이거? 너무하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모처럼 일찍 학교에 갔는데 황당하게도 미진이가 제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쟤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서랍 깊숙이 뭔가가 손에 잡혔어요. 놀랍게도 그건 피 묻은 종이로 감싼 커터칼이었어요. 이거 뭐 이러면 안 되지. 친구가 왜 그래? 아유. 이게 뭐야? 그게 뭔데? 네가 아침에 내 자리에 이거 두고 갔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일이라면서 막 딱 잡아떼진 뭐예요? 귀신이 뭐야 걔? 그 일이 있은 후에 미진이와는 더 서먹해졌고 우리 둘 사이에는 정말 북극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우리 학교는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제가 코가 약해서 조금만 피곤해도 코피가 좀 잘 났는데 그날따라 코피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코를 움켜잡고 화장실로 막 뛰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코피를 쏟아내고 나니까 기가 좀 빨린 듯이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선 유기장 손잡히며 이르고 발실 위어려워도 김시명 정한가. 진짜선 유기장 손잡히며 화장실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짝꿍 미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야! 너 미쳤어?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무서워! 무섭단 말이야! 하지만 미진이는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어유 이거 뭐 이 여자 아주. 주문 소리와 함께 커터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발 밑이 기분 나쁘게 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봤는데 핏물인 거예요. 괜찮아?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은 거야? 쓰러진 거 아니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네. 뭐야 이거?
귀신이! 뭐야? 근데 그건 미진이가 아니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교실 아니었고 미진이는 벌써 집에 갔는지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찝찝한 이 기분으로 교실에 들어섰는데 그날도 미진이는 저를 피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뜸 시비 걸듯이 물어보기는 조금 뭐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저도 손을 내밀면서 말했죠. 야, 나도 성공 좀 봐주라. 어떤 여자가 어디지? 뭐? 뭐라고? 미진이는 말 대신 노트에 글을 써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여자가 네 손을 쥐고 있는데 손금을 어떻게 봐? 귀신이 붙어 있구만. 미진이는 그제서야 그동안 저를 피했던 이유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나 귀신을 보거든. 학기 초였을 거야. 그날도 애들 손금을 봐주고 있는데 네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근데 네 옆에 웬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냉담하게 됐구만. 너 혹시 교통사고 본 적 있어?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아니면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설마 그날인가? 번뜩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좀 늦게 집을 나서서 거의 뛰다시피 학교에 가고 있었거든요. 사고를 당한 사람은 이미 실려간 뒤였고 도로에는 정말 피가 낭자했어요. 아, 끔찍해. 사람들 말로는 덤프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을 치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사고 현장에 정말 정신이 막 팔려 있는데 빨리 가자. 지각하겠어. 아, 맞다. 학교 가야지. 고마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신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운동화 한 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그날부터 미진이가 저를 피했던 것 같아요. 하필 나랑 짝꿍까지 돼서 귀신과 나란히 앉게 됐으니 더 힘들었겠죠. 미진이는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서 나름 노력도 해봤대요. 닭피와 칼을 제 책상에 넣어두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귀신 쫓는 주문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화장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귀신 어떻게 생겼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피에 젖은 교복을 입고 있어. 머리가 깨지고 살갗도 성한데 없이 막 갈기갈기 찢겨져 있더라. 거기다 그 아이. 미진이는 차마 다음 얘기를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글귀를 써서 자꾸 왜 써? 무섭게.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반신이 없어. 그럼 그때 화장실 아래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게 하반신이 없어서였던 거야? 이 이야기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지은 씨께서 잊을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지은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친구가 긴 생머리에 되게 하얗고 또 체구도 작았거든요. 학교에서 엄청 예쁘다고 되게 소문도 많이 났었고 남자 여자를 의문하고 다들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인기 있을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다가가면 말도 잘 안 받아주고 철벽을 계속 치다 보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그런 소문이 나서 얘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럼 지금부터 7년 전 대학생이었던 지은 씨를 대신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던 때였어요. 오전 강의가 끝나고 학식을 먹는데 제가 한수아야. 내가 싸가지 없다고 내 인사도 씹더라니까. 아, 진짜? 그런데 그때 그 애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유, 괜히 찔려서 황급히 시선을 돌리려는데 절 보고 싱긋 웃는 거예요. 그 뒤 강의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너가 지은이지? 수아라는 애가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오, 얘한테 관심 있구나. 괜찮으면 나 여기 앉아도 될까? 당연하지.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그렇지 소문이랑 다르게 착한 애 같았어요. 그래, 오해가 좀 풀리네. 그 뒤 저희는 금세 베프가 됐습니다. 몰라. 좋아하는 가수부터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언니랑 같이 자취 중인 것까지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언니랑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수아는 말끝마다 우리 언니는 하면서 언니랑 사이가 꽤 좋더라고요. 한 학기가 지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들어와. 처음으로 수아가 집으로 초대를 해준 거예요. 거기 앉아.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해도 다 안 졌는데 집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분위기가 좀 자세히 보니까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어둡게 있는 걸 좋아하나? 그런데 수아는 들어서자마자
집 곳곳에 있는 초를 켰어요. 왜 초를 켜? 불 안 켜? 아, 그냥 밝은 게 싫어서. 촛불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때문이었을까요? 집 분위기가 좀 음산하더라고요. 그 뒤 수아는 방에 들어가서 예쁜 원피스 한 벌을 들고 나왔어요. 지윤아. 사실 언니 옷인데 이제 안 입는 데서. 이 옷 너 가질래? 아, 진짜? 근데 언니 옷인데 나 줘도 돼? 그럼 한번 입어볼래? 지금? 지금? 바로 입어봤죠. 너무 예쁘다. 언니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래? 그럼 지금 얘기할래? 언니 방에 있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언니가 방에 계셨나 보더라고요. 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인형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거든요. 약간 무서워. 소개해줄까? 얘는 메리고, 얘는 해피, 얘는 초코. 그리고 여긴 우리 언니. 수아가 가리키는 곳엔 구체관절 인형이 있었어요. 무서워. 인사해. 이게 언니라고? 우리 언니한테 이거라니? 어머. 인사 똑바로 다시 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사람 같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뭐야? 수아가 즉석 카메라로 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냥 잘 어울려서. 아, 우리 이제 과제하러 가자. 분위기 이상한데? 그 뒤 거실에서 과제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자꾸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깜짝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걸 언제 갖다 놓은 거야? 제 뒤에 인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수아가 아까 언니라고 한 그 인형이요. 어머. 큰 걸 왜 거기다 갖다 놨어? 인형 얘기 또 꺼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까 무섭게 정색하던 수아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뭐가 재밌는지 수아가 절 보고는 나오는 웃음을 이렇게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간지러워. 누가 간지럽히는 것처럼 목덜미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인형이 언제부터 날 보고 있었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언니가 너 진짜 마음에 드나 봐. 계속 장난치는 거 보니까.
수아야. 오늘 너무 늦었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저는 서둘러 가방만 들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래 좀 찜찜해. 우리 애가 이상하네. 그리고 계속 싸한 기분이 들어서 집에 가면서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야 수아, 네 말대로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인형한테 자기 언니라 그러고. 내가 걔 뭔가 쎄하다고 했잖아. 몰라. 근데 나 노트북 두고 왔는데 내일 과제 어떡하냐? 근데 사진은 잘 나왔어? 뭐야? 어떻게 알아? 얼이 빠진 채 휴대폰을 줍고 일어서는데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아네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내가 왜 다시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야? 그때 끔찍한 모습을 한 여자가 제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뭐야? 홀렸다. 눈을 뜨니 제 방 침대 위였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기절한 거야? 수안에 다녀온 이후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꿈이야? 혼자가 돼 있나 보다. 내 노트북 받아야 되는데 과제가 다 거기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노트북? 결국 고민 끝에 수안회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수아야, 나 지은인데. 집 앞에서 수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벨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수아, 나 들어갈게. 가지 마. 느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야, 안에 있어? 나 노트북 찾으러 왔는데. 수아야.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스위치도 고장이 났는지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수아야. 과제했던 데랑 거실, 식탁 다 찾아봤는데 노트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방에 있어? 그런데 그때 언니의 방 문틈 사이로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 마. 수아야. 제 노트북이었어요. 다행이다. 빨리 아유, 나가야지. 저기 있었구나. 얼른 챙겨서 나가려는데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아니야 들어오지 마. 하지 마. 수아가 언니라고 한 그 인형 위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언니 인형을 안겨주고 찍었던 그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말고도 이게 뭐야? 그동안 수아와 놀러 다니면서 찍은 제 독사진들이 같이 있었어요. 왜? 그런 남의 사진을 말이야. 갑자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니 인형 뒤에 뭐가 하얗게 빛나더라고요. 인형을 치우고 자세히 보려는 그 순간 큰 은색 가위를 들고 저를 꽉 짓눌렀어요. 어머, 왜 이래? 언니 어딨어? 언니 여기 있지?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지금 우리 언니 얘기하잖아! 우리 언니가 네가 좋대. 그러니까 네 몸 좀 빌릴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제 목을 조르는 수아가 흐릿해져 보이던 그때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책장에 있던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그리고 수아는 미친 사람처럼 손으로 가루를 마구 쓸어모으고 있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한수민. 유골함이네. 그건 수아 언니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수아의 언니는 2년 전 대학 진학 문제로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니를 많이 따랐던 수아가 충격이 컸는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존재가 느껴진다고. 너무 충격이 컸나 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 사진에서 학생을 봤을 때 많이 놀랐어요. 우리 큰딸하고 많이 닮아서. 그 말을 들은 전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수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아한테 연락 없었어요? 네. 수아가 언니 유골함을 들고 사라져서요. 사라졌다고요? 이것도 뭐. 수아는 언니의 유골함을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부모님은 언니처럼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봐 굿도하고 종교에 의지하게 시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수아가 제 몸을 달라고 했던 게 제 몸에 언니를 부르기 위함이었던 걸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니를 대신할 새로운 몸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